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 아까 편견, 완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외부의 현실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것들을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이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보다 내 머릿속 생각, 신념, 판단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애적 성격장애인 겁니다. 그래서 그 편견과 잘못된 신념이 굉장히 고착되고 완고해져 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느라고 정신 에너지가 소모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성적, 지적인 기능이 제한되게 돼서 멍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멍함에 이르게 되면 이미 귀신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까지는 아직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귀신이 주변에서 나를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능동적 행위 단계인데요. 앞서의 수동적 체험 상태가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 능동적 행위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능동적 행위 상태부터가 실질적인 빙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서 말한 수동적 체험은 귀신이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그 사람의 편협한 성품에 이 귀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잘못된 또는 편협한 완고한 그러한 신념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신념이 반영이 되는 성품, 그 성품에 귀신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인격들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상한 면이 있는가 하면 내가 결단력이 있는 면이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진취적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가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편협되고 완고한 신념이랑 관련된 성품에 귀신이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밖에 있던 귀신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품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특정 상품에 자리 잡은 귀신이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특정 성품이 발동되면 그때 주도권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특정 성품, 자기 안에 있는 특정 인격, 특정 성격 이런 것들이 활동할 때는 자기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많은 경우 그때 당시는 기억이 흐릿하거나 아예 기억 자체가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빙의의 두 번째 단계고 이게 대표적인 빙의의 증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거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퇴마가 되지 않고 가능하면 보편적인 종교에 많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종교라고 하면 세 가지가 되죠. 보통 불교,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 중에 한 가지의 종교를 믿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면의 편중된 성품이 이제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자아 또는 에고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문명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사는데 이때 이 밖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내면의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변합해주는 그 두 가지 에너지의 그 전압차를 변성시켜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외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내면에서 그렇게 하는 기능이 에고입니다. 그래서 그 에고가 망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망가지면 꿈이 의미심장해지고 비기호적인 그런 체험들이 명확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느껴진다든지 어떨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맡지 못하는 이상한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사라져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압도되고 그러한 영적인 세상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간적인 삶보다는 이런 영적인 것에 헌신하겠다는 자기 주권의 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인격이 완전히 변하게 됐기 때문에 퇴마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성종교에 의탁하는 것을 권장하고 무슨 영능력자 만나지 마시고 또는 수행자를 찾아다니면서 수행의 길을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영적인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성종교에 의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개 이러한 것들은 주권 포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영성스러운 삶 또는 돌을 닦는 삶 이런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귀신이 가진 능력을 볼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만 알면 퇴마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란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볼 텐데요. 귀신의 능력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마음이란 것은 그 무의식까지도 포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도 잊어버리고 지냈던 것을 귀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할 정도로 읽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서 빙의의 단계 중에 외부에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를 편견과 잘못된 신념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했었죠. 이것이 귀신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귀신은 내 과거를 읽고 그것을 엮어서 악의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거짓의 영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귀신의 거짓은 그 참된 팩트들을 연결하는 워런트라 부르는 것인데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들은 다 사실이고 진실인데 그 사건들을 연결해서 그 사건들로 도출하는 보통 논거라고 하는데 이론적 근거라고 하는데 그런 이론적 근거가 거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엮어서 가짜와 거짓을 만드는 것이 귀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귀신이 어떤 그 나를 도와주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나타났지만 실제 모습은 이런 끔찍한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빙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NLP라고 말하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상담 기법 중에서 공개가 돼서 굉장히 유명해진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사람들이 무언가 생각할 때 눈동자를 특정 방위를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친구가 입고 나온 옷의 색깔을 물어보면 많은 경우 눈동자를 위로 약간 치뜨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꼭 이게 특정 방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인가 질문을 받아서 그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는 옆을 본다든지 아래쪽을 본다든지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구마사제의 리얼 엑소시즘 앞서서 소개했던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을 하시고 나서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빙의된 사람의 눈동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게 정상인이고 이 정상인이 아니면 빙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